자기만 욕심내어 복을 독차지하려고 하다니 괘씸한 녀석.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입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썩 꺼지지 못해. 치마에 묻은 핏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을 나가거라. 차가운 시어머니의 목소리 같은 은장도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며느리 옥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복주머니가 바람에 나뭇잎처럼 나뒹굴었다.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 입 다물어라. 내가 한 짓을 모를 줄 알았느냐? 시아버지가 마루 끝에서 팔짱을 낀 채 서서 이야기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날 밤 옥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로 대문을 나섰다. 옥분의 뒤로 밝혀진 안방 창호지 너머에는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옥부는 치마자락을 꽉 쥐고 어둠 속을 아픔을 밟으며 나섰다. 며칠 전만 해도 복이 넘쳐나던 그 집 앞 산길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조선 중엽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장쇠라는 방짜장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쇠를 두드리는 솜씨가 뛰어나 인근 마을에서도 소문난 장인이었다. 그의 부모는 땅 몇 마지기를 가진 중인 집안으로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장쇠가 26 되던 해 마을에 혼사 소문이 돌았다. 저기 장쇠네 아들 드디어 장가간다지? 그래? 각시가 누군데? 글쎄, 이웃고을 모녀집안 딸이라는데? 그 집에서 무당딸을 받아들인다고? 장쇠의 각시가 될 옥부는 18의 처녀로 얼굴은 달빛처럼 맑고 마음씨는 봄날 햇살처럼 따뜻했다. 무녀였던 어머니는 옥분이 어릴 적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홀로 자라며 어머니의 실력을 물려받았다. 혼례를 올리던 날 옥부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에 올랐다.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작은 복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다. 이 주머니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단다. 우리 집안의 복이 깃든 것이니라. 양손을 쓰다듬으며 몇 번을 다짐하시던 잊을 수 없는 그 말을 눈을 꼭 감고 되뇌었다. 도착하여 가마에서 내린 그때 시어머니는 옥분을 위아래로 차갑게 훑어보았다. 부녀 집안 딸이라며? 잘 지낼 수 있겠니? 네, 어머님. 제가 집안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깊이 절을 올렸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지었다. 그래, 시집살이 잘해야 할 게다. 아니나 다를까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더 고되었다. 동틀녘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장독대를 돌보았다. 하지만 옥부는 한 번도 입을 삐죽이거나 투덜대지 않았다. 여보게, 우리 며느리 참 기특하지 않소? 시아버지가 저녁상을 받으며 말했다. 기특은 무슨? 당연한 걸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국그릇을 툭 내려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터에서 돌아온 시아버지가 마당에 주저앉았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영감, 무슨 일이요? 장사가 안 돼. 쌀값이 올라 사람들이 농기구를 안 사려고 해. 그날 저녁 온 집안이 침통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장쇠는 말없이 담뱃대만 물었다. 옥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문득 품속에 복주머니를 꺼냈다. 어머니, 이게 정말 복을 부르는 걸까요? 옥부는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경감, 고을 원님 댁에서 사람이 왔어.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뭐? 원님 댁에서? 원님 댁 하인이 마당에 들어서며 말했다. 댁의 장쇠가 만든 농기구가 소문이 자자하다 하여 원님께서 대량 주문을 하시겠답니다. 온 가족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게 웬 떡이야? 시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두 손을 모았다. 그날부터였다. 집안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쑥쑥 생기는 것이었다. 농기구 주문이 쏟아지고 쌀독은 가득 찼으며
뒤란에 심은 배추도 다른 집보다 2배는 크게 자랐다. 이상한 일이네. 시어머니가 장독대를 보며 중얼거렸다. 며느리가 온 뒤로 복이 들어오는 것 같지 않소?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옥분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옥분이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슬며시 다가왔다. 얘야, 그 주머니는 뭐냐? 옥분은 깜짝 놀라 복주머니를 품 안에 감추었다. 아, 이건 그냥 어머니 유품입니다. 유품? 보자, 어디 한번 내놔봐라. 시어머니가 복주머니를 향해 손을 쭉 뻗었더니 옥분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어머님, 아니 됩니다. 이건 제게 소중한 것이라. 뭐야? 며느리 물건이 곧 시댁 물건 아니냐? 시어머니가 옥분에게 매섭게 쏘아붙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영감, 저 주머니 봤소? 분명 저기에 뭔가 있다니까. 그래 보이긴 하는데. 저것만 있으면 우리도 복을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요. 가만히 앉아 턱을 쓰다듬던 시아버지의 눈이 번뜩였다. 며칠 뒤 마을에 직관 하나가 찾아왔다. 직관님을 모셔왔습니다. 직관은 허연 수염을 쓰다듬으며 집 안팎을 둘러보았다. 대청마루에 앉은 직관은 사주를 보고 집터를 살폈다. 이 집에는 큰 복이 깃들어 있소이다. 그래요? 어디서 오는 복인가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직관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며느리에게서 복이 나오고 있소. 허나 허나? 그 복은 며느리 것이지 대개 것이 아니오. 억지로 가져가려 하면 오히려 큰 화를 부를 것이오.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무슨 소리요? 시집 온 며느리가 가진 복이 왜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오? 천명이란 원래 주인이 정해져 있는 법이오. 억지로 가로채면 됐소. 이제 그만 나가보시오. 심통이 난 시어머니는 직관을 대문 밖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직관의 말은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 박혔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가진 것은 다 우리 것이지.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탐욕이 싹트기 시작했다. 검은 국리로 가득 찬 시어머니는 어찌나 골몰했는지 동이 트는지도 모르고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옥분을 불렀다. 얘야, 그 소중한 복주머니 좀 한번 보자꾸나. 어머님, 이건 아, 좀 보자니까. 시어머니는 손을 뻗어 옥분의 치맛자락을 획 잡아당겼다. 옥분은 비틀거리며 주머니를 양손으로 꼭 움켜쥐었다. 안 됩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절대 남에게 주지 말라고. 남? 내가 남이냐? 시어머니의 얼굴이 깊게 일그러졌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무슨 소란이요? 영감! 저 며느라이가 귀한 복을 혼자만 차지하고 우리한테 내놓질 않소. 시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옥분을 바라봤다. 너 그게 사실이냐? 아닙니다. 아버님, 이건 어머니 유품이라. 유품이든 뭐든 시댁에 복을 가져다주는 물건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마당을 울렸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옥분이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것입니다. 함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뭐? 너 지금 나를 거역하는 게냐? 거역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거친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은장대를 들고 나왔다. 이래도 못 내놓겠다는 게야? 옥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은장도가 허공을 갈랐고 옥분의 치맛자락이 찢어졌다. 복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내놓지 않을 거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장쇠가 놀라 달려오자 시아버지가 그를 막아섰다.
네, 어미 말이 맞다. 저런 며느리는 이 집에 둘 수 없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 입 다물어라. 이 집안의 가장인 네가 감히 며느리 편을 드느냐? 결국 그날 밤 옥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집을 쫓겨나고야 말았다. 복주머니는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소나귀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옥부는 대문을 나서며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머님, 아버님,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옥분의 말은 저주가 아니었다. 그저 슬픈 예언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복주머니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잠을 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부터 기다렸다는 듯 집안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장쇠가 쇠를 두드리다 손을 다쳤다. 아야! 쇠망치가 손등을 내리쳤고 상처를 따라 피가 흥건히 쇠를 덮었다. 장쇠야, 괜찮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달려왔지만 장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이 제 말을 안 들어요. 뭐?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의원을 불러주마. 동네방네 수소문하여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장쇠의 손은 점점 더 부어올랐고 심지어 손가락도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다. 이러면 일을 할 수 없잖아. 시아버지가 마당에서 소리쳤다. 다음 날은 뒷마당 우물에서 붉은 물이 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벙찐 얼굴로 두레박을 내려다보았다. 물은 핏빛처럼 붉었고 썩은 내가 진동했다. 먹을 수도 없는 오물이 되어버리다니. 정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은 며느리를 쫓아낸 뒤로 통 이상한 일만 생기는 것 같지 않소? 그러게 복덩이를 차버렸으니 화가 들어오는 게지.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며느리 하나 쫓아낸 게 뭐가 어때서? 하지만 그들을 비웃듯이 불행은 계속됐다. 장쇠의 손은 점점 더 나빠졌고 원님 댁에서 주문한 농기구를 제때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다. 원님은 노발대발하며 계약을 취소했다. 이 무능한 놈들! 다신 거래하지 않겠다! 쌀독은 비어갔고 장독대 항아리조차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다. 뒤란의 배추는 온갖 벌레가 갉아먹어 앞다투어 시들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 건지. 시아버지는 마루에 멍하니 앉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비참한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복주머니를 꺼내들었다. 분명 이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한참을 복주머니의 입구를 잡고 망설이던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주머니 안쪽을 열어보았다. 이게 다야? 두근거리며 열어본 주머니의 속에는 작은 거울 하나와 노란 천조각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실망한 얼굴로 외쳤다. 이런 망할 며느리 같으니! 분노한 시어머니는 방구석으로 주머니를 내팽개쳤다. 그날 밤 뒤척이다 잠든 시어머니의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노파가 나타났다. 넌 정말이지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나. 누구시오? 복은 빼앗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니라. 네가 쫓아낸 며느리는 집안의 액을 막아주던 귀인이었다. 그게 무슨... 이제 넌 깨닫게 될 게다 탐욕의 대가라는 것을. 노파는 사라졌고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노승 하나가 들어왔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던 노승은 시어머니네 집 앞에서 멈춰섰다. 보시게, 이 집은 애군이 가득하구먼.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노승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복을 지키던 사람을 내쫓았으니 화가 잔뜩 들어왔구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스님, 그게 무슨... 며느리를 찾아 용서를 빌어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안은 내가 끊길 것이오. 노승의 말에 시아버지도 마당으로 나왔다. 스님, 정말입니까? 며느리는 무녀의 피를 받아 집안의 액을 막고 복을 지키는 사람이었구려. 그런데 탐욕에 눈이 멀어 그를 쫓아냈으니
이제 본디 찾아오려던 애기 집안을 덮치는 것이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이 아니라 죄를 지은 거라오.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복은 감사함에서 오는 것이지 욕심에서 오는 게 아니오. 며느리를 찾아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집으로 모셔오시오. 그것만이 이 집안을 살리는 길이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내가 뭘 한 거야? 시아버지도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 거요.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었소. 장쇠는 다친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옥분이를 어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어머니는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날부터 시부모는 온 동네를 뒤져 며느리를 찾아 나섰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 마을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옥부는 어디에도 없었다. 새아가가 어디로 갔을까? 시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길가에 주저앉았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다. 혹시 옥분이란 아씨를 찾으세요? 그래, 옥군이가 맞다. 내가 아느냐? 옥분 아씨는 절에 계셔요. 산 너머 종루가 있는 절이요. 아이는 손으로 산을 가리켰다. 시부모는 다시 힘을 내어 산길을 올랐다. 가파른 길이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마침내 절의 종루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듯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저기다! 시어머니가 종루를 향해 뛰었다. 종루 아래 하얀 옷을 입은 옥분이 서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옥분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시어머니는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시아버지도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용서해주겠니? 옥분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금방 사라졌다. 일어나세요. 며느라가.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어요. 옥분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은 스스로를 용서해야 해요. 복은 빼앗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 한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다. 알았어. 이제 알았단다. 정말 미안하다, 얘야. 옥분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셋은 함께 나무와 강을 지나 산을 내려왔다. 어느덧 어스름해진 저녁 노을이 그들의 등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시어머니는 복주머니를 옥분에게 내밀었다. 옥분아, 내 물건을 돌려주마. 소중한 물건을 가져가서 정말 미안했다. 옥분은 주머니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이게 필요 없답니다. 진짜 복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옥분은 주머니를 열어 안에 거울을 꺼냈다. 거울은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반짝이며 보여주었다. 보세요. 이게 진짜 복이랍니다. 시어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정말 맞아. 그날 이후 집안은 다시 따스히 평화로워졌다. 장쇠의 손은 회복하여 상처도 눈치챌 수 없게 되었고 우물물도 파랗게 빛나 맑은 하늘을 비추었다. 성실한 장쇠에게 농기구 주문도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의 마음이었다. 얘야, 오늘 국이 정말 맛이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다. 내가 더 감사하지. 너 같은 복덩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시어머니는 옥분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집에 복이 온 게 아니라 내가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배우게 된 거구나. 옥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왔다. 마당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고 뒷산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옥분은 장독대 앞에 서서 하늘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지요?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시어머니가 옆으로 다가왔다. 얘야, 무얼 보고 있느냐? 그냥 봄이 왔구나 싶어서요. 그래, 봄이 왔지. 우리 집에도 봄이 왔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마당의 매화를 바라보았다. 꽃잎이 바람에 산들거리며 흩날렸고 그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복은 욕심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온다는 걸 그들은 이제 알았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었다. 서로의 존재가 복이고 행복임을 깨달은 한 가족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도 즐거우셨나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가장 빨리 다음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